차출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수익이 얼마가 창출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은 뭐 케이크 하나 보내주는데 케이크 뭐 몇만 원 하겠어요? 몇만 원 안 하겠죠? 그 정도 보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정도야 뭐 그 정도쯤이야.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야 뭐 초보라서 우리 방송의 대부분의 그 팬가입은요 한두 개로도 있어가지고 한두 개에 계신 분들이 제일 많긴 하죠. 제일 많은 분들이 한두 개, 한 개 정도, 한 개, 두 개 뭐 이런데 이제 열혈 분들은 5만 원 이하, 그러니까 열혈 컷은 5만 원 이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다른 방에 비해서 많은 건 아니라서 그렇고 10만 원 정도 하면 얼마냐고 그러면 아직 나는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네, 알아야지 뭐 얘기해 주지. 근데 100만 원까지는 수수료가 먼저라고 하니까 100만 원 되면은 제가 한번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얘기할게요. 100만 원 되면은 3.3%밖에 안 뛴대요. 말로는 그렇대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카드님 안녕하세요. 네. 내가 여기 아프리카에서 방송한 지요 좀 됐거든요. 7월 달부터 방송해가지고 깨작깨작 방송하다가 11월 달부터 방송을 조금 길게 해가지고 11월부터 방송을 좀 길게 했거든요. 11월부터 11월 8일부터 12월 8일, 1월 8일 그리고 지금 1월 1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도 그게 시스템이 궁금하긴 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신인이라서 여기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갓신인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거까지 내가 정확하게 알기에는 아직은 근데 60%라고 하면 60%가 또 안 될 것 같고 한 50% 언저리에서 50% 조금 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처음에 BJ들 100만 원을 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40% 떼어간다는데 40%에다가 소득세가 소득세랑 뭐랑 해가지고 3.3%가 사업수익이 빠지잖아요. 소득 세금이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50% 조금 상향하지 않을까 그 정도. 네, 잘 몰라요. 나도 그것까지 들어가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죠. 너무 길게 들어가고 뭐 이런 거고. 언젠가 베스트 BJ라도 하나 달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방송 볼만한 거 사람 좀 있어요 이런 느낌 들겠죠? 이런 느낌이고 알카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머리 아프네요.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면은요 여긴 정신없고요. 그리고 돈 보고 하면은요 이 방송 못해요 솔직히. 방송을 놀자고 만든 방송이니까 하지. 여러분들 모델 하는 언니들 중에는요 계약을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방송 즐기는 걸로. 그러니까 BJ분들도 치열하다고요? 글쎄요, 난 모르겠어요. 내가 우리 방송만 열잖아요. 딱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아는데 내가 시간이 나면 내 방송을 열지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구경해 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가끔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여자 BJ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돈을 보고서 방송하시는 분들은 많이 떨어져요. 감사합니다. 네, 289번째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방송 즐기는 걸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요, 벗기만 하면은, 노출이 좀 있으면은, 남자분들이 막 풍선을 쏴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여자분들이 막 처음 방송을 진입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돈이 수입이 안 돼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며칠 전에도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통 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야 통 커가지고 참 그러니까 놀래기 싫이. 우리 계속 이제 한두 개로 한 개 정도로 이제 팬가입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네.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근데 나는 일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돈에 뭐 그렇게 아직까지 돈을 미친 듯이 여러분들한테 해주세요 이런 건 아닌데 저거는 있죠. 한 개, 두 개 정도도 괜찮으니까 팬가입만 부탁드린다고. 팬가입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이 재밌다 없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딱 클릭해가지고 얘 뭐 하는 아이지? 클릭하면 제일 먼저 보는 거 팬가입 수는 몇 명인가 애청자 수는 몇 명인가 시간은 얼마나 됐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되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110원이면 원래 가능하니까 110원 무료잖아요. 110원 무료 두 번 이상 방문하는데 110원 정도는 한 번에 55원씩
한 번에 50원씩이라서 그렇고, 방송의 정체성만 있으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흑분사님도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7차 추천 2번 이상 방문하실 거면 팬가입 이런 정도만 부탁드릴게요. 네. 야생곰탱이님도 안녕. 야생곰탱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우리 방송 매너 채팅만 하나 지키면 되는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너 채팅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웃고 떠들고 놀려고 하는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얼평도 있고 연애 상담도 있고 고민 상담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와서 잘 놀다가 부담 없이 왔다가 부담 없이 가면 되는 그런 방송이니까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그런 거고, 우리 방송은 좀 호불호가 분명해요. 그래서 방장 스타일이 고민 상담 되네요.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그로는 안 봤는데 어떤 고민이나 진짜 궁금해가지고 진심되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성심껏 대답을 하는 편이긴 해요. 고민 상담 많죠. 연애 상담도 많고. 우리가 연애 상담이나 고민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언할 정도는 됐구나라는 느낌이 살짝 있죠. 없진 않아가지고. 고민 상담 되나요? 그런 거였고, 네.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면은요, 매너 채팅이 누가 봐도 쟤 방장한테 쫓겨나겠는데, 이러면은 강태 플러스 알파가 항상 걸려서 가요. 매너 안 지키고 어그로 막 떨다가 걸렸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매너 채팅에 위반되면은 강태도 강태인데 여러분들 그 블랙이라는 게 같이 걸려서 나가요. 그건 뭐냐면, 우리 방에서만 매너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에서도 매너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제약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가 걸려가지고 나가는 거고, 저기가 걸려서 가면은요, 블랙이 걸려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게 뭔가 하나 제약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던, 뭐 탈퇴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방에서 뭔가 어그로를 떨어가지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하나 불편함은 있지 않아야 될까라고 해서 제약이 걸려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잠깐만.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잠깐요. 화면에서만 살짝 사라질게요. 미안. 뭐냐면 옷 때문에 옷이 좀 깨작깨작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피느냐고 그랬고요. 네. 아직 쓰시는 거죠? 꼼탱이님, 이게 장문으로 쓰면은 어떻게 보면 튕길 수도 있어서 그냥 끊었어도 괜찮아요. 네. 아직 쓰고 계시는 거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고. 네. 뭐야? 이쪽으로 했어? 네. 여기로 하지 마시고요. 저거 카톡은요, 여러분들 얼평용으로 해서 보내주신 거지. 이거 업무용 폰이라서 이쪽으로 잘못하면은 차단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다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카톡이 워낙 얼평이 많아가지고 한 거지, 저 카톡이 업무용 폰이에요. 업무용 폰이다 보니까 오픈이 되긴 했어도 저기다 막 보내거나 뭐 보이스톡을 하거나 이러면은 바로 차단 신고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여기다 그냥 여기다 쓰시거나 둘 다 어차피 다 읽어드리니까 그냥 여기 채팅창에다가 쓰면 될 것 같아요. 여자인데, 네. 여자인데, 네. 여자구나, 네. 우리 저 캐릭터만으로는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없어서, 여자 캐릭터인데 분명히 남자분이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응? 새끈 뜯는 거 아니요? 아니요? 가슴이 큰데요. 큰 편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큰 편인데요. 네. 이게 뭐 문제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네.
남자들이 다. 왜? 제 몸만 보고 와요. 저처럼 옷을 좀 편하게 입으시면 어떠실까요? 저 그렇게 가슴 안 커 보이잖아요. 옷을 좀 편하게 입으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냥 평소에 입는 거예요. 잠깐만요. 나시티가 덜 집어넣어서 미안해요. 나시티를 덜 집어넣어서 나시티를 덜 집어넣어서 이렇고 뭐 꺼내냐면요. 잠시만요. 여기 나왔나? 잠시만요. 미안해요. 입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고 싶다고? 사이즈가 몇이냐면요. 보이죠? 제 거 사이즈예요. 네. 후드티에 바지 이런 식으로 입고 다녀요. 심하게 크세요? 저보다 크세요? 나오죠? 저는 크게 입고 다녀요. 저도 좀 그게 색상에서 질 수도 있고. 사이즈 안 보였다고? 사이즈가 왜 안 보여? 그렇게 그럴 리가 있나? 어디다 맞춰야 되지? 알 수가 없네. 하여튼 어느 정도 볼 것 같아요. 100 사이즈 넘어서 크게 입고 다녀요. 어느 정도 말랐다라고 하면은 좀 타이트할 필요가 있어서 100 사이즈 넘게? 나는 100 사이즈 넘으면 너무 커가지고. 네. 가끔은 105도 입어요. 타이트하게 입을 때는 타이트하게 입는데 조금 크게 입긴 하거든요. 100 사이즈 넘게도 있고 105 사이즈도 있고 그래요. 나도 남자들 사이즈로 105 사이즈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 거고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사이즈 안 보였다고? 사이즈 보였을 것 같아. 100 사이즈 넘어서 크게 입고 다닌다고? 나 105 사이즈도 입어요. 남자들 거. 근데 별로 그렇게 105 사이즈 입으면요 거의 이렇게 커버가 돼가지고 가슴이 클 거다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런 거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F라서 한 사이즈 정도 더 크구나. 네. 그것만 본다. 근데 너무 성적으로만 다가오면 조금 그래가지고 좀 커버가 그렇게 잘 안 되던데요. 저는 뭐든지 다 커요. 이것도 그렇고. 이게 타이트하게 입으면요 진짜 이게 가슴이 뭐 되게 도드라지다시피 하는데 되게 이제 옆에를 포인트로 준다거나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커 보여요. 덜 커 보여서 그리고 좀 커버가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커버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요. 내가 또 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살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신 분들은요 크게 입는 방법이 있고요 옆으로 해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있고 그래서 그렇고 정아님이랑 저랑 옷 같이 입어도 될 듯. 그냥 입는 옷은요 여자들 사이즈로는 85 정도 있거든요. 85인데 105 정도 입으면 엄청 크게 입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틀리긴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옆에를 포인트를 준다든지 다른 걸로 포인트를 주면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안 커 보이고 제가 아마 곰탱이님 같은 경우는 원래 살이 좀 있는 스타일일 거고 나는 살이 없는 데다가 여기가 가슴둘레가 워낙 원체 밑가슴둘레가 작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보면은 55 사이즈라고 해서 표정 체형이거든요. 저 174에 58이라
저 172에 56kg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보통은요 여자 표준 체형이라고 해서 150이나 160 입는 친구들이 입는 옷을 제가 똑같이 입어요. 150이나 160 정도 되시는 분들 150대 이후, 그러니까 150 이상부터 해서 뭐 160대 입는 그 키 작으신 분들이 입는 옷도 내가 사이즈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통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여기 통이 좀 표준 체형에 가까운데 가슴 좀 있는 거라서 그렇고 저 허리 26, 저도 한 26 정도 돼요. 26 정도 되는데 뭐 이런 거고. 아차, 실수로 추천 눌렀다. 원래 추천 누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도님이랑 저랑 한 2cm에 2kg 차이 나거든요. 2cm에 2kg 차이 나요. 172에 56kg 나가니까 2cm에 2kg 정도 차이 나고 목에 허리 26이라고 하면 26은 거의 비슷하고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거고 남자친구는 좀 많이 마른 건가 싶을 그런 몸무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곰탱이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거고 전 175에 90kg 많이 마름. 그러니까 여자치고도 제가 좀 마른 편에 들어가거든요. 좀 많이 마른 편에 들어가서 그렇고 90이 부럽다고. 그 175에 90kg면 약간 통통한 건가? 그걸 잘 몰라서 통통한 건가 뭐 이런 잘 몰라서 65 정도가 정상 체중일 듯. 아 그래요? 나는 표준 체형치고는 좀 많이 마른 거예요. 표준 체형치고는 조금 많이 말랐어요. 그런 거고 통통한 거예요. 저기는 90은 통통한 거예요. 이 통통과 퉁퉁과 뚱뚱의 경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고. 네, 전 글래머죠.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글래머구나. 네, 마세르기요. 네, 네. 글래머 인정. 그 남자분들은요, 남자분들도요, 나이가 아니라 체형이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은요, 여자들보다 가슴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이런 느낌 들죠? 내 만약에 80으로 하면 C 정도 될 거고, 근데 밑가슴이 워낙 작아서 밑가슴이 워낙 작고 그냥 표준 체형 정도라서 그러니까 60대 초반의 표준 체형 정도 돼서 키가 160 정도의 표준 체형하고 170대의 표준 체형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건 기본이죠. 어휴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런 분들은 학창시절에 남자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만든다고요? 그래요?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남녀가 갈렸거든요. 중학교 때는 남녀공학은 남녀공학이었는데 남자반 따로 여자반 따로 이렇게 해서 층이 나뉘었었나 반이 나뉘었었나 이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여자들만 있는 데래가지고 여자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분들 이렇게 만지고 이런 거 못 봐가지고 우리 때는 남중남고.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변태처럼 만지는 건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재미없겠다고 남중남고? 근데 우리 생각보다 남중남고가 많아가지고 우리 방에 오시는 분들 희한하게 남중에 남고가 많더라고요. 남중에 남고 재밌어요. 맨날 쌈남.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싸움 구경과 불 구경 둘 중에 하나. 맨날 쌈나? 전 중국이라서요. 아 진짜요? 진짜 중국이에요? 진짜 중국이에요? 중국인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네, 중국이라. 중국. 중국인이세요? 아니면 한국분이세요? 니하오라고 이게 며칠 전에 저런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우리 꿈돌이가 그러는데 일부러 외국판을 받아가지고 깔아가지고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놓는 분들 계신다고. 중국인이에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 한국분인데 중국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기가 되게 웃긴 게 조선족? 조선족이냐고?
아닐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우리 며칠 전에 자주 오시는 분이죠. 짱깨라고요? 우리 자주 오시는 분 중에 로이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거의 매일같이 오셨었거든요. 못와도 한 이틀에 한 번? 못와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오는데 한국인인 줄 알았어. 근데 엄마는 캄보디아인이고 아빠는 중국인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짱깨라고 하면 엄청 화낸다고? 진짜라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예, 오신 김에 팬가입은 하고 보는 거예요. 중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상관없어. 웨스트 중국인.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라니까 믿어드리죠. 네, 우리 외국어 장문의 외국어는 안 돼. 한국 방송이다 보니까 한국 거. 뭐라고 쓰는 거야? 아, 연길 출신이라고? 근데 나는 저거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저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로 웬만하면. 우리 방송 한국인을 위한 방송, 한국말밖에 몰라.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길 출신이라고. 네, 외국인도 상관없어요. 우리 방송은 외국분도 상관없이 팬가입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것 같으면 팬가입은 기본적으로 하고 보는 그런 방송이에요. 네, 고마워요. 음, 음. 원래 한국 분들이 한국말 잘하면요 외국인지 의심스러워해요. 그저께죠. 그저께 로이크님이 워낙 이렇게 한국어를 잘 채팅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안 믿은 게 아니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잘해가지고 부럽다 이런 느낌이에요. 귤 먹어야지. 귤도 있어요. 참 좋은데. 우리 지금 한창 귤철이거든요. 귤철인데 근데 귤 못 먹어가지고 아직은 먹긴 먹는데 원래는 집에 박스로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엄마 집에 내려가야지 먹어요. 귤 먹어야지 그러는데 나는 엄마 집에 내려가야지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저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를 잠깐 중국어 배워서 잘 몰라요. 나도요. 근데 이과다 보니까 수학하고 과학하고 뭐 이런 쪽에 더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중국어를 뭘 배웠는지도 몰라요. 중국어 엄청 싸다고요? 여기는 5kg 단위가 한 만원, 15,000원,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kg에. 수원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여기서 15,000원 정도의 한 박스를 구매할 수 있어요. 엄청 싸다고? 한 근에 1원? 1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1원이 얼마인지 몰라. 한 근 1원이라고 하면 모르지. 우리는 킬로그램 정도. 150원 정도. 1위안은 150원 정도 돼. 1원은 뭐야? 1원은 얼마야? 400g에 150원. 1000원이 6원이라고? 1000원이 6원이면 한 200원도 안 한다는 얘기네. 1000원이 6원이면 200원도 안 한다는 얘기네. 괜찮다. 갑자기 왜 중국어가 나왔냐고요? 지금 여기 마세두개요님이 중국분이래요. 그래서 그렇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잠깐 딴 일 하다가 그랬구나. 질차 완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담님. 안녕하세요. 네. 로이크님 같은 경우도 중국분이잖아요. 아버님이 중국인, 어머님이 캄보디아 뭐 이런 거 있고 원래 우리 방송이 조금 글로벌하긴 했어요. 저기에서는 카카오에서는 정상적인 거였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오니까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그처럼 카카오에서는요 중국분도 계셨고요, 미국분도 계셨고요, 일본분도 계셨고, 인도네시아, 인도, 저기가 코스타리카도 있었고, 네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긴 있더라고요. 고민 있어요. 말씀하세요. 네. 저기는 그랬어. 인도네시아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말을 알아들을까 이런 싶을 정도로 이런 거 있긴 있었어요. 네. 고민 있으면은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그런 방송이고요. 아무 때나 오시면 되는 방송이고 편하게 얘기하시되 매너 채팅 하나만 지켜주세요. 매너 채팅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알아듣죠. 고마워요. 근데 로이크님은 내가 질문했을 때 몇몇 질문들은 좀 뒤늦게 알아듣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국분인가? 아닌가? 까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예요? 나는 프랑스인이다 그랬는데 제가 진짜 프랑스일까? 한국분일까?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질문했던 건데, 며칠 전에 얘기해 주셔서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뭐 이런 느낌 들었고요. 꼬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질차 추천, 자주 오시면 팬가입. 전 남친 때문에요. 네. 전 남친이요? 지금 남친 말고. 네. 마셀 두기호님도 우리 방은 2번 이상 가입하면 2번 이상 오시면 팬가입 부탁드린다. 네. 오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세요? 32살이에요. 네. 32. 나이는 올해 32 됐어요. 목소리 매력 있으시네요. 고마워요. 뭔가 이렇게 단답형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질문을 답을 하니까 그래서 성의 없이 느껴질까봐 미안한데 32이에요? 네. 아 진짜? 반갑습니다. 네. 87년생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생각 외로 저기가 87년생이 많아가지고 그랬고, 지금 남친이 오늘 생일인데 연락도 안 되고 카톡이랑 다 한대요. 아마 술 먹고 있겠죠. 술 먹고 지금쯤이면 뻗지 않았을까요? 원래 남자들은요 전날부터 술 먹잖아요. 그래서 지금 3시가 가까웠는데 술 먹고 뻗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요. 네. 우리나라 나이랑 외국 나이랑 차이가 있을 텐데 라고 하면은, 외국은 만으로 따지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요 별 차이 없죠. 만 나이라고 해서 생일이 지나면 36점 몇 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이크님은. 네. 동양권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동양권은 그냥 1살, 2살, 3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 같고, 우리나라도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잖아요. 동양권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1살. 토끼띠 맞아요. 네. 토끼띠더라. 네. 온다고 해서 밖에서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와요. 온다고 해서 밖에서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안 온다고? 못 가?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며칠 있다가 혹시 사고 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저런 거죠. 뭐 카톡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다 했으면 와야지. 그건 그렇긴 한데 온다고 했으면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을 하든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친구들한테 잡혀있는 건지 사고가 난 건지 몰라서 일단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3시가 다 되는데 지금 올 것 같지는 않고 편하게 좀 오늘은 주무심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새벽을 다 샌다고 해도 밤샌다고 해도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나 며칠 걸릴 것 같아서 친구들 있어도 전화는 하게끔 해주니까 이걸로 우리가 먼저 상상의 나래를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걱정돼서 못 잘 것 같아요. 못 잔다라고 해도 어차피 지금 당장 연락 올 거 아니라서 연락 오면 깨면 되잖아요. 자 보세요. 자야지 뭐 어떡할 거야. 꺼꾸님 너무 앞서갈 필요 없어요. 꺼꾸님 너무 앞서갈 거 없고, 그거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통화를 해보거나 직접 연락이 돼야 알지 뭐 그 전에 무슨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꼬꾸님 너무 앞서간 거야. 저거 지금 꼬꾸님은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 앞서간 거고, 저렇게까지 앞서가지 않아도 되고 일단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 좀 바보 같은 짓이고요. 어차피 새벽 3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연락하면 그건 좀 무리잖아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연락 오겠죠. 그냥 두세요. 근데 자야지 뭐 어떡할 거야. 밤새고 내일 일정까지 다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주무세요. 신경이야 쓰이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연락할 때 되면 연락 오겠지 뭐 이러면서. 너무 앞서가가지고 꼬꾸님은 아까 전에 남이야는 아니고 다른 분들 이야기를 함부로 나의 상상의 나열에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분이 진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 확인된 것도 없잖아. 상상의 나래를 확인빵을 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고, 네.
좀 주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내일이나 아니면 연락할 상황이 되면은 다시 연락이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도록 하자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어, 뭐 어차피 며칠 있으면 다 해명하실 거라서 남자분도 현명하게 좀 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자요. 네. 뭐 여러분들 그 뭐지? 내가 좀 그 안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른 분이 뭔가를 얘기할 때요. 그때 나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거야라고 본인 상상의 나래에서 확인빵을 막 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다른 분이 얘기하신 분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확인빵을 치는 건 이거는 좀 경계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앞서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처음 왔는데 저렇게 앞서 나가셔가지고 잠깐의 제재를 그랬고요. 네. 나 말하는 게 마스님 왜? 마스님 뭐 있는데? 그냥 주무세요. 저도 그냥 주무시라고 했어. 친구한테 잡혀있을 거라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꼬끄님이 뭐라고 했냐면 님 사랑해줄 분 만나세요 뭐 이래가지고 님을 사랑해줄 분을 만나세요 이랬는데, 지금 남자분이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남자친구인데 현재 설마 남자친구인데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가지고 안 만나겠어요? 지금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기는 조금 너무 앞서가가지고 님 사랑해 주실 분 만나세요, 이건 너무 앞서가가지고 상황이 뭐 못 빠져나와가지고 늦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친구들하고 만나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잡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못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긴 한데,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기로 했는데 못 왔다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랑을 안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기 너무 앞서갔잖아. 그래서 그건 좀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네. 본인 말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런 거고, 그냥 그 말을 하면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분의 입장에서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라는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의 상상의 나래가 펼쳐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껴맞추기를 하면은 조금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왜냐면 얘는 그러지 않아도 걱정되고 있는데, 아마 상상의 나라에서는 얘 술 먹고 여자랑 같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걱정되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근데 이 상황 저 상황 다 펼쳐질 수 있지만 아직 확인된 게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것만 딱 보고, 어차피 며칠 뒤면은 애가 연락해가지고 나 며칠 전에 이랬어 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한국은 왜 남녀학교가 따로 있죠? 그게 옛날 어르신 말하고 비슷할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교육을 받고 여자는 여자대로 왜 교육을 받고, 이런 느낌이 살짝 있고, 남자가 받을 수 있는 교육 중에 몇몇 거, 여자가 받을 수 있는 몇몇 거, 이걸 이제 분리해서 교육시키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그 교육이나 그 교육이랑 별 차이 없어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다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통일돼서 지금은 남학교, 여학교에 구분이 별 의미는 없긴 해요. 네.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남학교, 여학교가 따로 있어? 남녀공학도 많아요. 대부분이 남녀공학인데, 뭐 간혹 한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가 남고, 남중, 아니면 여고, 여중, 뭐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옛날 방식이죠. 옛날 어르신들이 만드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고, 학교가 그 근처에 그렇게 있어서 남자들 많이 싫겠다고요? 여자도 못 만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요, 남고가 여기 있잖아요. 여고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여고가 있어요. 지나가면서 우리 초등학교라는 거는 여기 하나 있는데, 하나의 초등학교가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거기서 거기에요. 교문만 나오면 만날 수 있는 학교들도 되게 많아요. 정답. 그러니까 여자를 왜 못 만나요? 거기서 거기에서 바로 만나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애들이요, 남녀공학인 애들이 거기서 거기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 뿐이에요. 나오면 다시 만나요.
왜 싫어요? 왜 싫을 거 없어요? 그냥 교육만 따로 받는 거예요. 학교만 분리되어 있는 거지 애들이 막 분리가 돼서 이 산에 하나 저 산에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요. 나오면 얼마 안 있죠. 이렇게 하고 그래도 같이 다녀야 많이 친해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살짝 이렇게 교육만 따로 받고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없고요. 그 친구들이 그대로 그냥 친구가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는 잘 모르는데 고등학교가 되면은 남고하고 여고 이렇게 분리되는 게 좀 더 좋은 거는요. 입시를 위한 그 학업에 좀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남자를 못 만나니, 여자를 못 만나니, 공부에 좀 충실해라, 이런 거. 그래도 같이 다녀야 많이 친하죠. 한국은요, 입시를 위한 교육이 좀 강해서 얘네가 공부로 인해서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라서 부모님을 잘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대학을 어디를 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삶의 그레이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입시 교육에는 좀 상상만으로도 악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3년을 공부하는데 충실하면요 삶의 그레이드가 약간 달라지는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약간 떨어져 있다가 대학교 되면 다시 다 붙거든요. 대학교 때 이제 이야 자유다 그러고서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으니까 그거 괜찮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입시만을 위한 전쟁. 그러게 저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뉴스에서 대학 수능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수능이라는 게 중국에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인원수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엄청 많아가지고 야외에서 보더라고요. 되게 특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도 대학교를 어디를 가느냐, 그 성적을 얼마를 잘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레이드를 내가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그레이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는 공부를 열정하는 게 맞긴 해요. 네, 완전 전쟁이죠.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보거든요. 학교에서 보는데 아직까지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야외에서 안 봅니다. 야외에서 안 본다고요? 야외에서 보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예. 중국의 그거를 뭐라 그러지? 야외에서 보더라고요. 운동장 같은 데서. 그게 화면에 캡처가 돼가지고 방송에 한번 띄워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인지 어디에서 나왔는데 야외에서 몇백만 명이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보는 거 그게 이제 뉴스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거든요. 네, 수능 비중이 큰가 봐요. 네, 커요. 엄청 크대요. 거기도 한국만큼 잔머리 뭐 이런 거 있고 유럽이나 미국은 들어가기는 쉬운데 졸업이 힘든데 우리는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졸업은요 어찌어찌 하면은 할 수 있는데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고 수능 날 벽에 찰떡 붙입니다. 저희는 찹쌀떡, 찹쌀떡을 먹고 엿을 붙이는 어머님들이 계시죠. 엿을 교문에 붙인대요. 애들 잘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교문에 엿을 붙인다는데 요즘에 그렇게 엿 붙이는 부모님이 없는데 옛날에는 엿이라고 해서 끈적끈적한 그런 거를 이제 교문에다 이렇게 붙인다는데 지금 그런 부모님들 그렇게 열성인 부모님들은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빌죠. 부모님들이 왜 빌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한 만큼 나오긴 할 텐데 빌더라고요. 잘 보라고 빌긴 하더라고요. 수능날 찰떡을 붙여요. 저기는 우리나라는 엿을 붙이죠. 엿을 붙이고 어머님들의 많은 분들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빌고 계세요. 아직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저희 어릴 적엔 소세지 하나에 계란 2개 먹었다고? 소세지 하나에 계란을 2개 먹었다고요? 왜요? 소세지 하나에 100점 맞으라고? 그렇구나.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미역국을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미역을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미역이라고 해서 미끌미끌한 해조류를 국을 끓여 먹거든요.
그 바다 해조를 이제 국을 끓여 먹는데 그날은 미역국은 절대 안 되는, 미끄러질 수 있다 뭐 이런 거라서.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백점마구라고 소세지 하나에 계란 2개, 이거 괜찮다. 이거 팁이다. 이거 나중에 내가 우리 조카 이번에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 그 공부를 되게 못하는 조카가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요. 알았으면 저거 써먹었을 텐데 아깝다, 그런 느낌 들었어요. 네, 태연님, 네, 안녕하세요. 미역국은 생일에만 먹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미역국은요 수시로 먹어요. 수시로 먹는데 주로 생일날 많이 먹긴 해요. 왜냐면 거기 미역국에 아연이나 철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산모들한테 비타민, 아연, 철 이런 성분이 이제 혈액 응고되는 거. 그러니까 그 아기를 낳으신 분들한테 빠르게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해서 산모들이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모들 대신 생일 때 니네 고생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체력을 보충해라 뭐 이런 거라서 그런 거고. 그 전에 선물 같은 거 주는 게 휴지 잘 풀리라고, 잘 찍으라고, 다트. 우리는 우리 때는 뭘 받았냐면요, 초콜릿. 네, 초콜릿이 두뇌 활동을 좀 빠르게 한다라고 해서 초콜릿을 좀 주고받았거든요. 친구들끼리 초콜릿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왜냐면 그 초콜릿의 당분이 이제 두뇌 활동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초콜릿이나 이러한 다당성 뭐라 그러지, 간식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열량을 확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고받긴 했어요. 초콜릿. 여러분들은 초콜릿 안 먹었나요? 나만 먹었나? 우리는 여골해가지고 그런가? 초콜릿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 어른들이나 찹쌀떡을 주고받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내 친구들하고 나는 초콜릿을 서로 당 떨어지면은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초콜릿을 주고받았던 게 있죠. 휴지 잘 풀리라고, 잘 찍으라고, 다트. 그러니까 알카드님하고 나하고 약간 나이 차이가 살짝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 때는 초콜릿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마도 당 떨어지면은 이게 두뇌 활동이 좀 저조할 수 있으니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할 때도 보면은 사탕이나 초콜릿을 당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 얼른 먹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저 때도 초콜릿이었네. 겉봐, 초콜릿 많다니까. 수능 쉬는 시간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제일 많았거든요. 집중력 향상되고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 초콜릿을 되게 많이 주고받았어요. 당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 당분이요, 초콜릿이 줄 수 있는 당분이요, 산에서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헥헥거리시는 분들이 초콜릿 하나 먹으면 그걸로 이제 금방 칼로리가, 열량이 금방 돈대요. 금방 이렇게 열량을 내는 그런 음식이라서 또 이제 힘내가지고 내려오고 뭐 이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순간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초콜릿이 짱이라고. 그래서 우리 초콜릿을 진짜 이렇게 주머니로 2주머니 정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크런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고받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휴지나 다트 같은 거는 정말 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차이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희 때도 안 주고 받았음. 나중에 유행한 거 생각나서 그렇구나.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유행이라서 결국 다 필요 없음. 그러니까요, 결국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한 만큼 나오게 돼 있거든요. 성적은 한 만큼이 있어가지고. 우리 때는 주고받는 문화가 없었다고. 우리 때는 초콜릿을 주고받는 문화가 되게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어른들은 엿은 어차피 안 먹을 걸 아니까, 해준다라고 하면 어른들이 해주는 거는 찹쌀떡 정도는 해주긴 했는데요. 찹쌀떡 정도는 해줬는데 엿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팔렸고, 찹쌀떡 선물 세트나 초콜릿 선물 세트가 조금 유행했었어요. 네. 수능 수시 합격한 애들이 제일 부럽다고요. 최저 등급 맞춰놓고 자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이 수능이요, 이제 수시가요 좀 약아져가지고요, 수능을 본 다음에 얘네가 합격 여부를 내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수시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요. 수시에 합격하면은요. 수능은 봐도 되고 안 봐도 됐거든요. 어차피 대학을 합격하고 난 다음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수능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요. 수능까지는 봐야지 합격 불합격 여부가 나오더라고요. 수시는 뭐냐면요. 학기를 다니면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생 내가 고등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대학을 학교 다니는 중에 지원을 하면은 학기 중에 그러니까 반학기 여름 이전에 그러니까 봄에서 여름까지가 1학기고 여름에서 겨울까지가 2학기로 나눠지는데 1학기를 보고서 이제 수시라고 해서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했던 그 성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죠. 네. 수시학교 막 알바하러 다니고 엄청 부러웠다고.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중에 수능을 보기 전에 미리 합격과 불합격 여부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고등학교 생활을 엄청 잘했구나라고 하는 분들은 그걸로 이제 지원을 하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먼저 나오기 때문에 수능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그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나왔는데 내가 포기하고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지원한 학교를 그냥 가서 그때 놀아도 되는 반학기를 그냥 놀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수시의 합격, 불합격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오기 때문에 수능까지는 어차피 봐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레드 인디언님도 안녕? 안녕. 색종이 누나도 안녕? 안녕.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질차, 추천,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매너, 채팅, 2번 이상 방문, 팬가입 부탁드려요. 네. 중국에는 기중시험하고, 그러면 기중시험을 본 다음에 대학교를 지원을 하면은 얘네가 그 학교 시험 성적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단해가지고 알려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까지 안 해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얼평, 카톡, 오프 때 있죠? 네, 이런 거고, 네. 우리 윗대가리 전반기, 후반기 같은 건가? 네. 전반기, 후반기. 수시 1학기 때 수시, 2학기 때 수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 같아요. 네. 전반기, 후반기 같은 거. 우리 윗세대는 수능이라고 안 하고 그 위에는 학력평가라고 했나? 학력고사라고 했나? 학력고사라고 했나? 우리 언니가 학력고사인가 뭐 이런 거 마지막 세대였을 거예요. 우리 언니가 7, 8년서 1월이거든요. 77년생이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네. 학력고사.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게 마지막 세대였을 거예요. 우리 언니 그 다음부터 수능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학기에 10원, 2번 봐요. 1년에 시험을 4번 보는데 1년 시험 2번, 두 번째 보고 나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력고사. 우리 언니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예요. 77년생이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77년생이 학력고사의 마지막 세대였을 거예요. 우리 언니 이후로는 400점 만점을 받겠잖아요. 우리 언니까지만 해도 200점 만점이었어요. 글쎄요.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는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시험 보러 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그냥 고등학교 보러 가는 시험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나도. 고등학교 들어가는 건 뭐였지? 모르겠는데요. 그것까지는 내가 뭐라고 하기가 그래. 이번에 연합고사? 중3은 월마다 시험 봐요. 중3은 월마다 시험 봐요? 우리는 그렇게 월마다 보진 않고요. 우리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대학교까지 통틀어서 한 학기에 중간고사과 기말고사 한 학기 중간, 한 학기 기말, 한 학기 중간, 한 학기 기말 이렇게 해서 4번 봐요. 네. 그 모의고사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모의고사는 매달 봐요. 매달 봐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테스트하는 거는 우리도 매달 봐요. 그거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능처럼 똑같이 보는 거. 시간을 재놓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모의고사 예비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그런 거. 우리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네. 우리 지금 저것 때문에 중국인?
고등학교 때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거의 매달 보잖아요. 매달. 중국은 중3만 봐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는 매달 모의고사를 봐요. 매달 모의고사를 봐서 얘네가 어느 정도의 학력 수준을 가졌나를 보고, 학력 수준이 어떻다를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조금 더 공부를 시키거나 더 좀 높여보자 아니면 좀 낮춰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3만, 우리는 고등학교만. 그래서 그렇고 볼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참 지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은 그런 거고, 그렇죠. 그냥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학력고사 이런 거, 학력고사 아니고 모의고사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만 그런 거고, 그때 이후로는 좀 달라져가지고, 고등학교 때가 그래도 그때가 지낼만 하다, 보낼만 하다. 그때는 다 추억이죠. 지금은 다 지나와가지고, 지금은 졸업한 지 꽤 돼가지고, 그걸 굳이 지금도 하냐고 하면, 아유, 애들이지 뭐,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 뭐 이런 거 얘기했고, 왜 고등학교가 여자 남자로 구분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졌죠. 네. 고등학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 재미없겠어요. 재미가 문제일까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학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입시를 준비해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연애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이득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른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얘기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금하고 옛날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스타일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보면서도 이제 지금도 우리 조카 그 수능 보기 전에 저도 초콜릿 사다 줬거든요. 안 돌아가는 머리라도 그냥 한번 돌려보자 라고 해가지고 사다 주고 이런 거 있고요. 어그로 군단 쓰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들은 질차 추천, 자주 오실 분들은 팬가입, 혹시나 2번 이상 방문하시면은 우리 방송은 팬가입까지 요청을 드려요. 네, 그냥 그런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쵸? 그런 거였고, 그 얘기가 조금 길긴 했네요. 네, 길었어도 그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중국 수능 한번 볼까요? 중국 수능 이걸로 한번 검색하면 나올까? 중국 수능. 짠, 중국 수능. 아, 저렇게도 나오는구나. 학교에서도 보는구나. 학교에서도 보는구나. 이게 학교예요, 설마? 중국 수능의 클래스 뭐 이런 거. 이렇게도 하고, 우리는 야외에서 보는 걸 그때 봤었거든요. 야외에서 몇백 명이 모여서 보는 거를 봐가지고, 이렇게 외신에 비친 중국 수능, 이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에요. 네,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에요. 한 자리 한 자리가 원래 학교에서 봐요. 그렇구나.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라서 되게 신기하게 봤었어요. 네, 얼마 전에 봤었거든요. 클래스가 달라서 원래 학교에서 저기 진짜 너무나 이렇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스케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죠. 네, 엄청난 인원들. 이거 대륙의 수능장이라고 해서 이게 그 야외에서 했던 건데 이게 아마 저렇게 해서 나왔을 거예요. 야외에서 수능, 이거를 드론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쭉 보여주는데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보고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드론으로 해서 동영상으로 그 중국도 수능을 본다라고 하면서 역시 대륙이구만. 그쵸? 차이 있잖아요.
저거 동영상으로 나왔을 때는 더 이렇게 어마어마해가지고 드론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는데 사람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역시 수능 스케일, 대륙 스케일 이런 거 있었죠. 네, 역시 대륙이구만. 그러니까요. 네, 수능 날이면 학교 앞에 난리가 난다고? 왜요? 학교 앞에 난리 날 정도예요. 근데 저거를 입장을 시키는 것도 대단하고, 저거를 하나하나 다 입장을 시키는 것도 대단하고, 네. 그거를 이제 간다라고 해도 끝나고 퇴장을 시키는 것도 문제고, 어마어마한 클래스라서. 그리고 신콩님도 안녕, 안녕.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네. 장아님 안 주무세요? 일어나가지고 방송하는 건데. 1시쯤 일어나가지고. 11시쯤 자가지고 11시 반 정도 자가지고 1시쯤 일어나서 지금 자고 일어나서 방송하는 거고, 내일은 오전 방송이 없어서 오늘은 조금 길게 방송할 예정이라서 그런 거고. 골드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곡님 안녕. 1시에 일어나서 1시쯤 켰어요. 1시 좀 넘어가지고. 네, 네, 술 한잔하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초님도. 네, 반갑습니다. 네. 술 한잔을 하고 와도, 텐션을 좀 높이러 왔다고요? 텐션을 높일 게 있어요? 술은 좀 적게. 네, 술은 좀 적게 먹으면 되죠. 네, 저 사진을 보고서 그랬고, 제 동생이 너무 나대서 얼평 좀요. 네, 사진 보내시면 되세요. 네, 나 가면 좋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웃겨가지고 술 한잔을 하고 와도 우리 방송이 열려 있을 거라는 저 확신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야, 갔다 와, 괜찮아. 열려 있을 거예요. 열려 있을 건 알긴 아는데, 내가 봐도 알카드님이 술을 한잔 하고 와도 방송이 열려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는데, 저렇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저 술 한잔 하고 올게요라고 하면은 갔다가 와도 이 방송이 열려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 갔다 와도 어차피 여기 거 알고 있네 뭐 이런 느낌이 돼서 그랬고요. 네, 이 시간에 그러니까 흥이라고 하지마. 왜 이래. 그러니까 예, 있겠죠 뭐. 그러니까 있을 거. 그래서 이 시간에 술 드시면은 뭐 어디 가냐고요? 이 시간에 술 드시면 뭐 포장마차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새벽까지 하는 데도 좀 있지 않나요? 뭐 있을 수 있어서. 서울이면은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술 먹지 말고 풍 쏘세요. 오, 가게예요? 가게? 가게를 해요? 오, 대단한데. 술 먹지 말고 풍 쏘라고? 우리 방 열혈컷 어차피 낫다. 5만원 이하다. 봤죠? 그니까 그니까 술풍 쏘세요 그러잖아. 지금 저기 사장님 안녕? 그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인지 몰랐네. 그니까 우리 사장님인지 몰라가지고. 1, 2가 저 1, 6이 1, 2가 저 동생은 1, 4? 뭐지? 3, 4가 동생. 둘이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본인 사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동생 사진이래요. 친구는 당구장 사장인데 이제 끝나서. 네, 알겠습니다. 이건 동생, 이것도 동생. 동생 사진 잘 안 보이죠? 미안해요. 동생 형과 동생. 둘 다 주무시라고. 괜히 부러우니까 그러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심콩님. 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괜히 부러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두 분의 차이가 좀 확연하게 있어요. 두 분의 차이가 확연하게 있다는 건 뭐냐면, 한 분은 완벽한 계란형이고, 한 분은 조금 계란형까지는 아니고 약간 동그란 형이잖아요. 동그랗잖아요.
둘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형이 어른스럽죠? 느낌이 더 남자다운 남자다운 느낌은 형이 좀 있고 동생은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고 그런 느낌일 거고. 개구쟁이 생겼어.